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이었는데요. 취임 22일 만에 이루어진 전북 방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에 정부의 집중 지원을 약속하고 해양과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시사토론 오늘은 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의 의미를 짚어보고 문 대통령이 지원 의지를 밝힌 전북의 주요 공약과 현안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재 전북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여러분,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산업, 해양관광 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도 필요한 부분은 공공 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의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 있는 녹색 수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지난 5월 31일이죠. 문 대통령의 바다의 날 기념식 기념사 내용 중에서 저희가 새만금에 관련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대통령 발언 가운데 먼저 좀 가장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 이런 부분이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부터 어떤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새만금 사업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첫 사업을 뜬 지 26년이나 지났습니다. 거의 30년 세월인데요. 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에 반하면 그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중국의 푸동단지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 금융단지로 이미 발돋움해서 엄청난 속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에 오셔서 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은 우리 전북 발전에서 새로운 희망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들도 좀 추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대통령께서 전북을 일반 광주나 봉화나 이런 행사가 아닌 국가의 국책 사업을 직접 시찰하고 또 행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첫 시작을 새만금에서 시작을 했다 하는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산 조선소 문제의 그 조선업 지원이라든지 또 전북의 친구다. 그래서 전북의 현안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은 새 정부의 출발점에 서서 전라북도의 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이제 대통령의 새만금에 대한 개발 의지, 또 차별 없는 전북,
이제 새로운 전북이 시작됩니다. 도민 여러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셨는지요? 역대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아마 전라북도의 현안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고 계시고 예. 그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시는 대통령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자세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전북의 친구가 되는 걸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예.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뭐 전북대 앞 유세랄지 익산역 유세 이런 등등 4차례에 걸쳐서 친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에 와서도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상기시키면서 했는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인사, 예산,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트너 삼아서 이제 얻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 결국은 배신을 때리면은 친구가 배신 때리는 건 가장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예. 다른 사람이 배신 때리는 것보다 그래서 친구가 배신 때리지 않도록 인사, 사업, 예산에서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친구라는 말 속에 문 대통령이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함축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보여준 전북 현안들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역시 저희들이 편집해서 보여드렸듯이 새만금에 관해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말씀 역시 내용 역시 조금 구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용 분석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님, 네. 그 발언 내용, 기념사 내용에서 새만금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만금 내용을 요약을 하면 4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내가 직접 챙기겠다. 새만금은 이제 속도다. 예.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히 새만금이 현재 안고 있는 고민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토론이랄지 또 뭐 송하진 지사가 직접 여러 가지 그 건의한 그런 내용들이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새만금이 뭐가 지금 문제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기대가 크고요. 또 하나 그동안에 속도를 더디게 했던 부분이 내부 개발 이런 단계에서 공공개발을 계속 주약을 했는데 이것이 무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이라고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공공매립을 좀 하겠다. 이 공공매립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농어촌공사 또는 수자원공사 이런 그 공기업을 통해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리고 선투자하는 효과가 있고 또 공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질적인 어떤 수준을 높이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도 정확히 세금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또 하나 이제 인프라인데요. 신항만하고 도로는 지금 큰 도로가 4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남북 2개, 동서 2개. 이 도로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언급을 했고요. 이제 4번째 문제가 녹색 수변도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상당히 그 뉘앙스가 있는 발언인데 환경 요소도 고려해가지고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지금 수질 문제가 예컨대 도시용지 같으면은 3급수 농업용지 같은 4급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고두고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환경단체들이 주장은 해수 순환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들도 있고 분석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새만금 전체를 놓고 뭐 탐사를 한다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그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수변 도시가. 예.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질 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해수선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가 시화호가 뭐 모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시화호를 한 2차례 예. 개나갈 수 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 모델 케이스로 삼아도 된다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시간을 갖고 조금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재 의원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전 정부, 이전의 대통령들도 새만금에 관해서 적지 않은 언급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무엇이 좀 다른 것 같다. 결정적으로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공약이 진짜 공약이다. 다른 사람 임기 때 할 수 있는 비전 제시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뭐 우리 대한민국을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겠다 하는 공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약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공약 중에 매립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임기 내에
육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제 매립을 한다고 해서 민자가 원칙이면은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쪽에 산단만 보더라도 농어촌에서 매립을 하지만은 그것도 민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매립을 하고 또 분양을 하고 돈을 받아서 또 매립을 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 즉 공공기관이 적자를 보더라도 새만금 매립만큼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바로 대통령님의 표현입니다. 공공기관에 맡긴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를 하시겠다. 또 새만금 사업만큼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직접 나서시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 청와대 그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진행이 안 될 때는 직접 대통령께서 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명품 새만금, 동북아의 항해권 시대의 중심이 되는 새만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박 교수님, 역대 정권 모두 정권 초기에는 다 새만금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어떤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그 원칙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에 네. 국한하고 또 어떤 시간을 두고 타임 프로세싱,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칙론에 의해서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예.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액션 플랜에 가까운 정도의 언급, 뭔가 좀 그걸 좀 구체화시키면 액션 플랜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춘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면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표시한 게 다른 역대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김일재 부지사님, 전담부서 이야기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이번 기념사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에서 챙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담부서가 그러면 정책실이 되는 건가요? 이 청와대의 이제 정책실은 중앙부처의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청와대 정책실에서 챙기겠다.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새만금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신항만 건설은 해양수산부, 그 안에 도로는 국토부, 농생명지에 대한 조성은 농식품부, 이렇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특정 수석이 관장하게 되면 본인 소관 업무만 하기 쉽습니다. 예. 근데 정책실에서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각 부처 업무를 총괄을 해서 정책실장 밑에 그 관련된 기구에서 다루겠다. 전 부처 업무를 다 골고루 챙기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봐서 아주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재 부지사님, 공공매립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공매립이 왜 새만금의 속도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예. 이렇게 현황판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새만금 사업 토지이용 계획인데요. 새만금 그 용지가 총 6개 그 용지로 이렇게 조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연구 용지, 환경생태 용지, 그 다음에 이제 농생명 용지, 그 관광 레저 용지, 또 배우단지 이렇게 조성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 호수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예컨대 여기 관광 레저 용지도 현재는 호수 상태입니다. 물밖에 없기 때문에 예. 과연 관광 레저 용지에 외국인 투자자든지 국내 투자자가 와서
여기 어떤 투자를 희망할 경우에 이렇게 호수 상태로 돼 있는 상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이런 환경 생태 용지에는 환경부가, 농생명 용지는 농식품부가 주도로, 그래서 국가 주도로 이렇게 매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 관광 레저 용지랄지 산업 연구 용지랄지 이런 네. 데는 전부 다 민간이 직접 매립도 하고 조성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밖에 없는 이 지역을 매립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나 해외 기업들이 보면 이 땅도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 이런 망설임을 가질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필요한 경우 공공 주도로 매립을 하겠다는 부분은 이런 물 상태로 돼 있는 부분은 국가기관 주도로 매립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어떤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그 의지여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박 교수님 역시 공공 매립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새만금 그 개발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전체 용지의 55%를 민자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성과가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매립부터 용지성까지 또 기업 설립까지 다 민간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총 사업비 22조 2천억 중에서 민간 자본이 약 10조 3,300억이 투입되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약 7,500 정도로 너무 부진하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공 부분에 투자 없이는 이런 부분에 그 견인 능력이 떨어진다, 추동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 매립을 꼭 필요로 한다고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새만금 환경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념사 중에요. 정확한 워딩을 해드리면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녹색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지금 4대강 보를 개방하고 있고 환경 문제를 상당히 진취적이고 전향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논의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시화호 예를 들으셨는데요. 새만금 발언이 정말로 가장 흡족한 그런 도민들의 기호에 맞는 흡족한 발언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문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수질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용지, 뭐 3급수, 농업용지 4급수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고 저렇고 논란이 없죠. 예. 근데 그걸 뭐 몇천억을 쏟아부어도 지금 수질 유지가 안 되니까 개선이 안 되니까 환경단체들이 해수수산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특히 취임해가지고 낙동강 보를 뭐 철거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지금 순환을 시켰지 않습니까? 다 뭐 풀어가지고.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때도 해수 순환을 유통을 한때 검토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는 조치들을 보면은 해수 순환을 전제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질 유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해수 순환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시화호가 얼마나 그 수질 문제로 논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한국수자공사가 맡아가지고 수질 유지를 완전히 변화를 시켰어요. 그 계기가 말하자면 해수 순환이거든요. 조력 발전을 하면서. 가보니까는 제가 이제 2차례 정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지금 그 관광 자원이 많이 밀려들고 있고 특히 지금 유치원서부터 학생들까지 또는 아베크들까지 다 관광지화돼 있고 또 첨단 산업은 첨단 산업 단지대로 조성해가지고 분양하고 있고 예. 또 조력 발전 같은 경우는 조소간만호차가 9m 정도만 되면은 조력 발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야? 세계 각국에서 지금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해수순환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켜요. 네. 아예 말조차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단계는 아니고 뭔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시점이 좀 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장점이 또 많아요. 수질 유지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장점이 많은 시아오를 모델로 삼아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희는 지금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김 부지사님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 환경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을 녹색 수변 도시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주 또 중요시하게 말씀하셨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새만금에 관련된 그 환경적인 조성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새만금 지역에 지금 이제 관광 레저 용지에 이번 달 중에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만 생태 환경 용지 조성 사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수생 식물을 조성한다든지 갈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성을 이제 이번 달부터 들어가는데요. 이런 형태의 환경 생태 용지를 새만금 지역에도 여러 군데 규모로 보면은 새만금이 지금 땅으로 조성되는 부분이 8,800만 평입니다. 예. 전체 전체 1억 2천만 평 중에서 호수 부분을 제외하고 8,800만 평이 땅으로 조성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1,200만 평을 환경 생태용지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이어서 새만금 마스터 플랜 안에도 현재 환경적으로 새만금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도시를 어차피 이제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방법,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할 때 신재생 에너지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수질 문제 등도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 위원장님. 예, 역시 이제 새만금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산먼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질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께서 간과하지 않겠다 하는 저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새만금은 수질이 생명입니다. 아리올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느냐. 그러려면은 역시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새만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새만금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했다. 예를 들면은 전기를 공급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전기, 또 차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새만금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지역 현안 중에 또 다른 현안이죠. 군산조선소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조선 해양에 관한 수산에 관한 분야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박태식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조금 요약을 듣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 대통령께서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키고 해양 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 과감한 투자로 국가의 해양력 더 단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시고 거기에 보면 선박 인력 등 해양 조사 역량을 보장하고 해양 산업 육성, 그다음에 해양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서 해양 산업을 육성하겠다. 수산업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해운 요선 살리기, 구체적으로 뭐 해양 선박 금융공사 설립의 문제라든가 신규 선박 공공 선박 발전 노력 등 정부의 노력을 하겠다. 해운 조선 금융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일감 없는 조선소의 새로운 희망을 갖겠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좀 더 아까도 이제 새만금도 그랬지만 그 구체성이 있는 실천의 가성이 엿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평가됩니다. 예. 다만 그 이경재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산조선소를 꼭 집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는데요. 네. 그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다, 아니다,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중에 일감이 없는 조선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군산조선소 문제도 있고
또 뭐 거제도 지금 쑥대밭이 다 됐지 않습니까? 전남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군산 조선소라고 하는 그런 명칭만 얘기 안 했을 뿐이지 군산 조선소를 포함한 현재 지금 어촌이랄지 조선업종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는 희망을 드리겠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군산 조선소 문제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선박 펀드를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적어도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노드맵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기대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김 부지사님 도청에서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 해양 분야하고 이 조선 분야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금융, 해양, 조선 분야에 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것은 아주 그 의미가 있고 예. 종합적인 그 구상을 거기다 담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군산 조선소 문제가 아주 우리 지역 현안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또는 정치권 등에 다양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또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순환 구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해양 회사들이 그 금융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선박을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융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선박 회사들이 만든 배를 그러면 조선소에서 주어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를 통해서 다시 또 금융 이런 부분을 그 부채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또 해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한국해양선박 금융공사를 설립을 예.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 부분을 이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셔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정치권 등을 통해서 건의드렸던 내용도 상당히 이렇게 충분히 수렴을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공약하신 우리 전라북도 8대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공약을 빨리 이행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군산시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걸 요약해서 대통령께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께서 이 표현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삼면이 바다인 나라이기 때문에 해양 대국으로 만들겠다. 또 수산 대국으로 만들겠다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아까 선순환 구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조선 산업에 지나치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운 1위인 머스크사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사들이 한국에서 배를 주문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금융 지원도 받고 자기 국가에서도 받고 그래서 외국의 해운사들은 배가 싼 값에 많은 배를 갖게 됐고 좋은 배를 우리의 해운사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해운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너무나 공급이 과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운업에 몰락이 오고 또 그 부메랑 효과로서 조선업도 또 그렇게 몰락이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해는 몇백 프로가 더 많은 배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건 문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선순환 구조에 따라서 3년 정도 해운업이 호황이면 그다음에 조선업이 호황이고 이렇게 해서 양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이 해운과 조선업인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해운과 조선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제 우리 해양대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양대국을 만들려면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역시 우려되는 측면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면 부산에 두겠죠. 왜냐하면
그 부산이 제2의 금융 중심지고 그쪽이 선박 금융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군산이 갖고 있는 조선 능력하고 경남 벨트에 있는 그 능력하고 너무 격차가 너무 커서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경기 회복 단계에서는 직접 효과를 좀 기대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경상남도가 거의 반절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는 저쪽 다른 지역들이 부산이라든가 저기 울산 이쪽이 많고 전남 해안 벨트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비중이 작아서 오히려 이런 배려에 좀 소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다만 더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예측했듯이 2017년 후반기부터 조선의 해운 경기가 좀 회복될 거라는 예상을 뭐 클락슨이라든가 여러 그 전문 기관에서 해왔는데 자연스럽게도 지금 올해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배수가 65척입니다. 네, 그다음에 조선해양이 7척. 그래서 다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좀 그 군산이 어떤 혜택을 양지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저쪽이 거제라든가 경남이라든가 남해안 벨트가 너무 충격이 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개연성도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관심을 더 가지고 접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새 정부의 인사 예산 문제 조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의 인사가 전북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기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토부 장관, 국토부 같은 경우는 새만금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새 정부 인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어떤 효과로 돌아올지 이 부분에 짧게 말씀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희 위원님. 네, 우리 지금 현재 드러난 상황만 봐도 우리 헌재 소장이 전북 출신이고 소통하는 홍보수석이 전북 출신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김현미 의원께서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임명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바로 우리 전북 출신의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예결위원장이 고창 출신의 백재현 의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보좌역에 임광 교수가 임명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김성지 의원이 자문단장으로 계시고 또 인사비서관, 정무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 그리고 또 앞으로 아까 균형발전 비서관이라든가 또 차관이 우리 조연 외교부 차관 그리고 우리 신보균 또 우리 행자부 차관 이외에도 또 차관으로 거의 확정적인 전북의 인재들이 있고 또 위에 보다 이제 장관이나 또 이런 데로 진출하실 수 있는 그런 전북 출신 인재가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도당위원장으로서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고 친구가 이 배반하면 험한 감이 크다고 그러는데 정말 친구를 아끼는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하게 대통령 임무 수행하고 또 도당위원장으로서 저는 확실하게 공약 이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실 말씀이 박대식 교수님. 예, 제가 뭐 전원에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여러 우리 김춘진 위원장께서 여러 인재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라북도에서는 창차원을 쓰는 인재가 그렇게 많이 눈에 안 띈다는 일부 판단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너무 뭐 올드타임, 좀 저쪽에 경도돼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실무적인 그 실국장 과장급들이 너무 적다. 각 경제부, 특히 경제부처에 이것이 상당히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실무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적을 뿐더러 향후에도 장차관으로 등용될 인재들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역에서 인재 육성에도 여러 가지 힘쓰고 또 서로 간의 인재의 긍정적인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등용의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교육이 좀 정상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 문제는 예. 그
이제 인사 문제 저희 도에서 이제 장차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하나하나가 어디 배치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 전북 출신 김현미 의원이 이렇게 내정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외교부 2차관 같으면 전북 출신 조현 차관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가 외교부 2차관실이 우리 도의 현안, 중점 현안인 2020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위치에 주무 그 차관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정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라든지 외교부 2차관실 이런 데가 아주 중요한 부처여서 아마 더 훨씬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경재 위원님. 네, 문제는 뭐 조직의 안정성이랄지 또 지역 안배 또 전문성이 고려된 탕평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뭐 장관급 이상이 5명 이상이 지금 전남 광주에 배치가 됐단 말이죠. 전라북도는 이제 김현미 삼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배정이 됐고, 그리고 일부 차관급이 이제 배정이 되고 있는데 프로테지로 놓고 보면은 뭐 한 19% 되거든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뭐 3.4%, MB 정부 때는 뭐 4% 정도 안 됐는데 상당히 좋은 어떤 뭐 훈풍이 불고 있긴 하지만 노른자위에 없더라는 거 노른자위에 뭔가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숫자만 가지고 볼 건 아니다. 예컨대 조현 차관 얘기했지만은 김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고향이. 제가 원래 고향이 김제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조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전주고등학교 나왔지만 전주고등학교 동기도 몰라요. 조현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헌재수장 김희수 지금 내정돼 있잖아요. 고창 고수가 고향인데 또 고등학교 전남고를 나왔단 말이죠. 지역에서도 뭐 고창 사람 분류는 하지만 지역 일과 관련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만한 그런 자리가 기냐 아니냐 이런 측면에 두고 볼 때는 뭐 겹불만 쪼고 있다. 또 속빈 강정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이 정책실 산하에 전라북도 지역 정책이랄지 상황이랄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균형발전 비서관인데 이런 자리에 가는 게 장관 한두 자리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자리 노른자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지 실적인 문제가 우선이지 않냐. 양적인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동안에 워낙 소위 받았기 때문에 양적인 문제 숫자를 갖고 얘기하는데 질적인 문제는 역시 호남목에서 전북은 또 이 겹불만 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조현 김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에서 함께 하시죠. 예. 저희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추가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박태식 교수님부터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대통령께서 아무리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셔도 은혜 대통령이 주위에서 조직이 도와줘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역시 이제 우리 인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에 맞는 서로 손뼉이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수준에 맞는 나름대로의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등등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상생 노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가면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재 논설위원님. 전라북도는 그동안 낳고 소위 지긋지긋하게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근데 훈풍이 불고 있는데 그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지역 정치권 전라북도 합쳐가지고 뭔가 소통 창구도 만들고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면서 전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앞으로 과제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뭐 김순진 위원장님 비롯해서 또 송하진 지사님 또 지역 정치권이 지금보다는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예, 김일재 부지사님. 그 대통령께서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잘 챙기겠다고 직접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최근에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해서 전 도정의 간부들이 총출동해서 전북의 현안들이 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항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 저희가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예산철입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한 부분이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춘진 위원장님. 예, 역시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북의 친구다. 그리고 당과 함께하겠다. 그래서 저희 이 전북 도당은
5월 29일 군산을 시작으로 현재 전라북도 시도와 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것을 확실히 챙기겠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정자문위원장께 이러한 결과를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의 공약을 직접 실천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라고 봅니다.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도 차별 없는 전북,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전북, 우리가 대통령 만들기에 전북에서 1위의 득표율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북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된다. 저는 도당위원장으로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확실하게 하고 잘 사는 전북, 삶의 질은 좋아지는 전북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이 도민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역대 정권마다 지원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새만금 사업인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약속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비단 새만금뿐만 아니라 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의 조선업, 농업, 복지, 그리고 인재 등용, 예산 등 새 정부에서는 도민들 모두의 삶이 변화의 기점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